센수학 질문 들어온 거 하나 받고 수업 진행해보면 1038번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가 저게 성립한다. 저게 이럴 때 아까 보니까 이거 뭐 인테그랄 쓰고 있던데 이 경우에는 양면에 미분을 하면 좋죠. 네. 그럼 f'을 내가 해결할 수가 있나? 어디 보자. 성립한다. f2가 1일 때 이걸 만족시키는 x의 모든 값의 곱은 오케이. 미분을 하는 게 맞죠? 양변을 미분을 해주게 되면 fx는 얘가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네. 그냥 오른쪽 미분하면은 x, f 프라임, x. 근데 뒤척이 곱셈이 곱이 두 개나 있네. 요거에다가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자, x가 0보다 크니까 약분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해주면 지워지고 지워져서 x, f 프라임 x는 2ln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양변을 x로 나눠서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보다 크니까 편하게 나눠줄 수 있죠? 문제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요거를 다시 부정 조건 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스텝 1. 양면에 미분하라. 스텝 2를 보시면 부정 조건이 되겠는데 적분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돼요. 자, 일단 그 인테그랄 2를 밖으로 빼주고 x분의 ln x 더하기 x분의 1 dx 요거를 해주게 될 거고. 자, 이 녀석은 아까 x제곱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오른쪽 거는 ln 절대값 x 될 거고 이 왼쪽 거는 이제 얘에 대해서는 부분적분법을 써줘야 되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면 저것만 좀 따로 이렇게 빼어볼게. lnx u v'을 x분의 1로 잡아볼게요. 그럼 v는 lnx x가 양수니까 절대값 생각 가능하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lnx 미분하면은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인테그랄 x분의 ln x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이 녀석의 결과는 ln x의 제곱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x분의 ln x dx 이렇게 나온 거 맞나요? 선생님 여기 또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안 되잖아요가 아니라 내가 구하려던 거 그거잖아. 넘겨서 나누기 이해해주면 되죠?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녀석에 대한 부정적분은 2분의 ln x의 제곱으로 결정이 났고 밖에 있는 2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ln x니까 거기다 적분산수 c가 필요한 이런 상황인 거죠? 요게 뭐야? 요게 우리가 찾는 fx죠. 근데 f2가 1이라는 점을 이용해보면 f2는 2에 여기 대입하면 1이죠. 2분의 1, 1이니까 2분의 3 오케이? 플러스 c인데 그게 얼마래? 1이래. 이렇게 바꾼다고. 따라서 적분상수 c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럼 이렇게 해서 fx를 완성을 했네? 스텝 2까지? 마지막 스텝 3가 뭐야? 스텝 3는 우리 파란색 정했는데 노란색을 해볼까? 스텝 3 마지막 구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죠. fx가 6일 때. 그래서 fx는 결론적으로 이 곱해주면은 ln x의 제곱 2 l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밖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요게 얼마다? 6을 만족시키는 걸 구하는 거죠. lnx라는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네. 치환하면 좋겠죠. lnx를 그 라지 x로 치환하면 lnx는 치환 대상의 변형을 생각해봐야 되죠. 실수 전체죠. 그래서 따로 표시 안 할게. 그럼 라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퀄 0이죠. 또 이 수업이었나? 그 말한 게 치환 대상의 한 주기 x의 변형에 대해서 치환할 때. 아 여기서 말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각함수에서 치환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 덕분의 방법을 사용할 때 삼각함수 치환을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 걸쳐서 치환해서 나오는 새로운 변수에 대한 변형을 표시하는 거는 모든 함수에 걸쳐서 중요한 사실이고, 삼각함수에 걸쳐서 이제 치환을 할 때는 삼각함수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스몰 x 치환 전의 변수에 대해서 찢어줘서 치환을 하라는 주의점이 있었죠. 왜냐면 나중에 치환 대상의 변수가 몇인 걸 알고 이걸 갖고 다시 스몰 x로 돌아가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안 되면 이게 여기 건지 여기 건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네. 자, 그렇게 해서 라지 x는 몇이 나오나요? 라지 x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나오게 되죠. 맞죠? 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파이널 lnx가 마이너스 4 또는 2라는 소리니까 x는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x는 2의 마이너스 4생 또는 2의 제곱이 되겠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가 x1, x2라고 했을 때 x1 곱하기 x2는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답은 2번이 나오는 거죠. 혹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여기서는 그건 힘들겠다. 내가 lnx1, lnx2 아니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내가 치환했을 때 이제 근이 이제 lnx1이 하나의 근이고 lnx2가 하나의 근이잖아.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x1하고 x2의 곱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로그에선 두 개의 합이 필요하죠. 두 개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럼 2의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바로 나오기도 하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냥 본 징도로 가볼게. 자, 오늘은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다뤄보고, 그게 이제 가장 메인이고, 자, 요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그 내용이 이해가 좀 빡셀 수 있어서 그거를 미리 좀 해줄라 그래. 한번 보고서 이게 넓이 높이가 가장 마지막이지. 다음 시간에 또 보면 이제 좀 편안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어. 부분구조법이 무슨 말이냐? 그림을 좀 써볼까? 자,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는 되게 옛날에 정의가 됐고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트 같은 곡선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방법이 사각형의 넓이로 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원의 넓이도 아닌 것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쪼갰어요. 그러면은 대충 이 사각형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좀 채워봐도 되겠죠. 여기는 채우자니 너무 오차가 많이 생겨, 그렇죠?
여기도 오차가 너무 많이 생겨. 이거를 채우자고 다 채웠다고 오차가 많이 생겨. 자, 사각형으로 넓이를 이제 구할 수는 있지만 오차가 너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를 오차를 해결한 방법이 뭐냐? 바로 쪼개는 개수를 많이 늘려주는 거야. 이렇게 큰 타일로 쪼갰을 때는 오차가 커지는 게 불가피한데 내가 이 타일을 또 막 8분의 1로 쪼개볼게요. 이렇게 엄청 작게 쪼개볼게요. 그러면은 타일이 엄청 작아지면 이제는 그 오차가 제법 무시할 만한 정도로 작아지게 돼요. 쪼개기 횟수를 그러면은 쪼개기 횟수를 8번이 아니라 10번, 1000번, 10,000번 이러면 사실상 넓이하고 곡선의 넓이하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거하고 아예 차이가 없게 되죠.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게 구분구적법이다.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은 곡선을 이루는 그 궤적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사각형 넓이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얼핏 구해보니까 오차가 너무 큰 거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다? 사각형을 더 미세하게 잘게 쪼개니까 마치 컴퓨터의 하나의 픽셀처럼 이렇게 작아지면 곡선의 넓이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먼저 말을 했을 때 그 쪼개는 횟수를 늘리는 걸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걸 우리가 리미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적분에서도 요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내가 다룬 이제 두 개의 그래프인데 우리 함수도 대표적인 곡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가 함수와 아래 이제 이 A, B 두 걸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요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방금 그 아이디어의 힌트를 얻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그림만 인용을 해서 식을 직접 세워볼게요. 그럼 내가 사각형을 구하는 방법을 오차를 더 부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차를 형성시킬 수도 있고 좀 더 커지는 방식으로 오차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쪼개기 횟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점점 작아질 것이고 얘도 점점 채워질 것이야. 근데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극한의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근데 바보 같은 질문이죠. 자, 밑변의 길이 구해볼게. 먼저 이 전체의 길이가 몇이에요? b-a죠. 그거를 n등분할게. 이게 바로 겁나 쉬운 밑변의 길이에요. 한 조각의 밑변의 길이. 맞나요? 다음에 높이죠. 높이는 함수값이랑 연관이 돼요. 함수값. 근데 이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가 A에서의 함수값이니? 아니란 말이야. A에서 방금 조각낸 거를 한 번만큼 전진시킨 그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편의상 이제 A1이라고 해볼게. A1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밑변은 지금 요걸로 일정할 예정이에요. 항상. 근데 높이를 보시면 A에서 방금 그 n등분 한 거에 그 b-a만큼 한 칸 색깔을 관리할게. 주황색 어디였지? 주황색 어디였지? 있구나. 한 칸만큼 전진한 그 녀석의 함수값이죠. 요거 이해될까? 자, 밑변하고 높이 쪽에서 볼게. 자, 요거 밑변 이해됐니? 네. 이거 높이인데 여기서의 함수값인 거잖아. 이 점의 x좌표를 알면 되는 거잖아. 네. 그거의 함수값이니까 A에서 방금 그 밑변의 길이 한 번만큼 전진한 거, A에서 그 밑변의 거리만큼 한 번 전진한 거 이해되겠니? 자, 하나 더 해볼게. A2. 자, 이 녀석의 넓이를 A2라고 해볼게요. 결이 똑같기 때문에. 자, 밑변의 길이 몇이에요? 같나요? 다르나요? 이 사각형이랑 이 사각형이랑 밑변의 길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n분의 b-a. 자, 지금 이해도가 오락가락한데 이 안에 거를 스스로 채울 수 있으면 된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이제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죠. 왜냐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A에서
한 칸, 두 칸만큼 간 거죠. 자, A에서 얼마만큼 두 칸 간 거예요? 여기 들어갈게. 그치, n분의 b-a만큼 몇 칸? 두 칸 간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각형이 지금 n등분으로 쪼갠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런 짓거리를 계속 반복을 하면 저쪽에서 n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일단 밑변의 길이 어떻다? 똑같다.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떤 거에 함수값일 건데 a에서 n분의 b-a만큼 가는데 자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은 1이었어. 두 번째 항은 2였어. n번째 항은 n이겠죠.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다 1씩 올라가면서 더하는 거 우리 무슨 비호로 배웠다? 시그마로 배웠죠.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FA에 더하기 N분의 B-A에 여기 뭐가 들어가? 바뀌는 그 주황색의 자리니까 K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높이, 그 다음에 밑변은 이걸로 1점. 자, 이제 이 사각형의 지금 하늘색 사각형의 넓이를 다 표현한 거 맞죠? 그 다음 마지막 화려한 피날레 뭐라고 했어? 빨간색 어디였냐? 빨간색이 없어. 이거 뚜껑 닫아놨어. 자, 조각의 개수를 어떻게? 늘려 줄여. n을 무한대로 늘리면 되죠. 그럼 저 사각형이 엄청 빼빼로같이 되다가 실타래처럼 되면 오차가 없어지겠죠. 요식. 요식 하나 나왔어요. 그거 무조건씩. 자, 이 식의 특징을 살펴볼까? K 앞에 요렇게 K의 개수와 뒤에 곱해져 있는 분수가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 인테그랄이 우리 수학표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거 그러면 인테그랄로 표시하면 뭐가 되니? 정적분하고 급수하고 관계. A부터 B까지 f dx지. 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구부부적법의 아이디어, 이거는 인테그랄. 자, 어떤 fx가 이렇게 있어. 라지 fx 입장에서 fx는 라지 f 프라임 x, 즉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이 다 이렇게 데이터로 그려져 있는 거야. 우리 비유를 들면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갔어. 내 위치. 이게 내 위치야. 내 속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 이동 거리, 거속시 기억나죠? 이동 거리가 속도 곱하기 시간이었죠. 그냥 가로가 만약에 시간을 가리키고 세로가 속도를 가리킨다면 이루는 면적이 곧 이동 거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의 실타래는 뭐야? 의미하는 게 순간 속도죠. 순간 속도. 자, 이거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것이 여기 해당하는 그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 이제 이 도형에서의 넓이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알고 있는 것이 f 값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하여 순간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 넓이가 곧 이제 이동 거리가 되는 것처럼 fx를 다 더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정적분이 되는 이런 관계랑 이제 일맥상통이 된다. 자, 요걸로 똑같은 거 또 한 번 더 해볼 거야. 또 한 번 더 해볼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인테그랄. 이걸로 똑같은 거 더 다시 한 번 해볼게. 여기 이 칸에다가 이제 쓰게 되겠죠. 자, 이번엔 사각형이 이렇게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써보면. 자, 밑변의 길이는 몇이니? 자, 이것도 역시 이건 B1, B2 이렇게 가볼게. 자, B1 한번 넓이 구해볼까요? 자, 밑변은 B-A에 N 똑같죠? 동의하시죠? 이번엔 함수값이 바로바로네? 바로논이네? FA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처음 거 좀 쉬웠다. 두 번째는 한 칸 전진해야 되죠. 그래서 A에서 n분의 B-A가 한 칸이 전진이 된 그 넓이를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말해서 0이었다라는 거네. 곱하기. 빡세나요? 이것도 요거까지만 들어볼게.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그럼 생각해봐. n번째 그 사각형이 있을 건데 요건 다 똑같고 여기서 이 주황색 숫자가 몇이 될까? 힌트는 1일 때 0이었어요. 2일 때 1이었어요. n일 때 n-1이겠죠. 자, 이걸 역시 또 시그마를 쓰게 되면 시그마 이건 똑같아. n의 b-a는 똑같아요. 네, f의 a에 이제 요게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n의 이거를 이제 바뀌는 거니까 k라고 써주고 주황색을 k라고 써주고 b-a. 자,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랑 식 모양 자체는 똑같죠. 근데 뭐가 바뀌어야 돼? 이 구간이 바뀌어야 되죠. 그 구간 k가 저기서는 1부터 그냥 n 때리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0부터 n-1을 때려야 되겠죠. 근데 0부터 n-1은 결국에 n개의 조각은 똑같아. 그 다음에 리미트 조각의 개수를 무한대로 놀리면 똑같아지는 거죠. 얘도. 일단 요 개념을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잡해. 그래서 이거를 이번 시간 진도가 여기야. 자, EH 넘어가면 이해를 못해. 근데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진도 나한테 또 한 번 하면 그땐 귀가 들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계산 문제나 연산 문제 그런 걸 마주치게 되냐면은 이런 꼴로 주어진 어떤 식이 있어. 내가 이렇게 주어진 거를 인테그랄과 관계가 있잖아. 이 계산 쉬워 보이니? 우리는 시그마 계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테그랄 계산은 지금 우리가 똥바지 계속 하는 게 이거잖아. 근데 다행히 이런 관계가 있대. 땡큐지.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로 변환시켜서 이 복잡한 급수 계산을 인테그랄이라는 개뿔 도구로 이용하는 그 계산을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로 전환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 자, 하나는 a 플러스 n분의 b-a k를 통째로 치환하는 케이스 1. 자, 다음은 여기서 케이스 2는 a를 냅두고 이 녀석만 통째로 치환하는 케이스 2. 다음 세 번째는 n분의 k만 치환하는 케이스 3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식을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결국에 이제 인테그랄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내가 어떤 걸 치환하냐에 따라서 피적분 함수하고 이 구간이 달라지게 돼요. 다른 건 별로 이렇게 달라질 게 없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x로 본다면, 그러니까 케이스 1은 이제 결국 얘가 나오게 돼. 얘가 이제 케이스 1 케이스야. 자, 얘를 내가 x로 치환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동치계분 관계가 성립되는 거는 공감하시죠? 왜냐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것도 a, b 사이의 요 영역의 넓이를 의미하고, 이 인테그랄이 의미하는 것도 요 아래 영역의 넓이를 의미를 하는 것이니 두 개의 동치가 성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자,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모양을 이제 이꾸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걸 통째로 x라고 두세요. 그럼 여기는 fx가 되죠. 그 다음에 그 k의 개수하고 곱해지는 게 일치가 되면 그 녀석을 dx라고 두는 거야.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위끝 아래끝 구간인 건데, 방금 내가 얘를 이제 x로 두기로 했고 얘는 x의 범위인 거잖아. 뭘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해갖고 n을 무한대로 보내거나 n을 대입해갖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돼. 그러니까 k에다가 1을 대입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날아가죠. 아래 끝은 a가 돼. 1을 대입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n을 대입하면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b-a 돼갖고 더하면 b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일단 두 번째, 이번엔 내가 이 녀석을 x로 치환해볼게. 얘만. 그러면은 피적분 함수는 a 플러스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개수 이건 똑같아. 이거는 이 k 개수하고 이거 맞으면 dx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간은 k가 1 대입하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니? k가 1일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자. 0부터 k가 n일 때 b-a로 가자. 이렇게. 선생님 근데 이거 결국에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러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후에 설명할 건데 이 세 개 역시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거를 확인시켜 줄 거야. 자, 세 번째, n분의 k를 x로 치환하면, 자, f a k x, n분의 k를 치환했으니까 n분의 미안해, b-a의 x 이렇게 되죠. n분의 k만 치환을 하면. 자, 그럼 n분의 k야.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0부터 k에다가 n을 대입하면 1까지죠. 그러면은 dx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구분구조법의 성격을 띠는 어떤 급수를 만났어. 걔를 인테그랄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니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는 우리 인테그랄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들어봤나? 어떤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녀석이 다 같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한 이런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인테그랄을 잴 때 이 구간이 평행 이동한 만큼 똑같이 이동을 하면 결국에 같은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적분과 평행 이동에서의 핵심은 피적분 함수가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를 똑같이 구간을 다 같이 평행 이동해주면 적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직관적인 사실이야. 근데 이 둘은 그런 관계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되죠. a는 0으로 갔고요. b는 b-a로 갔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x에다가 무언가 곱해졌으니까 단순히 평행 이동만으로는 좀 부족한데, 그래서 얘는 일단 냅두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계산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보고 우리 본 진도로 돌아올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느낌만 느껴보면 돼. 여러 번 들어야지 귓구멍이 뚫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정적분과 급수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 자, 이거 무슨 문제예요? 리미터하고 시그마 있네? 급수 문제죠. 급수가 뭐야? 그 급수는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급수라 그래. 자, 이거 급수 문제죠? 근데 이거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칭근한 연산자에 뭘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무슨 그랄? 인테그랄. 자, 엄연히 급수 문제야. 그래서 급수로도 우리가 뭐 K 삼승 다루면은 풀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인테그랄 정적분을 이용을 하겠다. 자,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방금 지워서 까먹었죠. 근데 다시 쓸 거니까 괜찮아. 자, 내가 요 녀석을 n분의 k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치환하는 방법이 그 얘네를 전체로 f 이제 얘는 통째로 fx 할 때 여기 x 자리잖아. 통째로 이렇게 보는 케이스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더해진 숫자를 제껴버리는 얘만 보는 f n분의 3k를 x로 두는 케이스 2가 있었고, 그 다음 케이스 3는 뭐였죠? n분의 k만 두는 f n분의 k. 그러니까 n분의 k만 x로 두겠다는 케이스 3개가 있던 거죠. 자, 각각의 상황에서 다 변조를 시켜볼게. 자, 얘를 이제 인테그랄로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녀석을 요걸로 봤단 말이야. 이 덩어리를 x로 바꿔버리면, 여기를 x로 넣어버리면 피자분 함수는 fx는 뭐가 돼요? x 3승이 되죠. 이 덩어리를 x로 바꾼 거야. 이 덩어리를 x로 바꾼 거야. x 3승이 되잖아. 그 다음에 그 곱해져 있는 게 지금 여기는 k의 개수가 n분의 3이죠. 근데 n분의 1이죠. 3을 곱해주고 3을 나눠줘서 이렇게 맞춰줘야 돼. 이렇게. 그럼 맞춰졌죠. 자, k의 개수인 n분의 3이랑 곱해져 있는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 했었어. 근데 여기는 1이야. 3 곱하고 3 나누면 맞춰진 거잖아. 근데 3분의 1 이렇게.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맞춰주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정적분할 때는 이 구간이 3인 거에 대해서 n분의 1 조각, n분의 1 조각 이렇게 전진했으면서 밑변의 길이는 1을 기준으로 n분한 걸 밑변. 그러니까 밑변하고 높이하고 따로따로 쓰면 안 되잖아. 그 밑변하고 높이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같이 가는 그거잖아. 그래서 저걸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맞춰줬으니까 이렇게 되고, 맞춰줬으니까 이제 dx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거 적분 어렵니? 겁나 쉽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4, 구간 안 했네, 미안. 자, 구간 뭐예요? k에다가 1 대입하면은 이거 사라져서 1부터 k에다가 n 대입하면 4까지죠. 이거 안 어렵죠? 계산까지 해볼게. 자, 4분의 1에 그러면 여기 12분의 1이죠. 앞에 거 나가서 4의 4승 빼기 1의 4승이죠. 4의 4승은 2의 8승이니까 256, 255. 그러면은 255. 자, 이게 들어온 숫자가 나오네. 자, 12분의 255.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케이스 2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 자, 얘를 x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피적분함수 fx는 뭐가 나오니? 얘만 x로 바뀌니까 x 플러스 1의 3승 이렇게 나와요. 됐니? 그러면은 k가 1을 했을 때는 0부터 k에다가 저기 n을 대입하면은 3까지죠.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저거 맞춰주는 과정에서 3분의 1은 똑같고 d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얘랑 똑같죠? 왜냐면 얘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게 무슨 관계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관계잖아. 그래서 계산을 생략하고, 중요한 게 얘랑 했을 때 또 결과가 딱 맞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얘를 f n분의 k를 보기로 했어. 그럼 이제 불러보세요. 1 플러스 3. 그렇지, 1 플러스 3x야. n분의 x를 n분의 k로 보기로 했으니까. 자, 구간은 0부터 몇 가지야? k에다가 n을 넣으면 아니 집중해봐.
지금 K가 1부터 N까지잖아. 1일 때는 N이 무한대로 가서 0이죠. 아니야 n분의 k로만 없는 거예요. N분의 얘가 X이기 때문에 X의 범위도 그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야. 1까지. 그렇지, 1까지죠. N분의 N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1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맞춰주고, 자, dx. 자, 이거 속적분할 수 있죠. 왜냐면은 안에 있는 그 gx가 1차 다항함수잖아. 그래서 적분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0일 대입하는 거는 적분할 때 되게 유리한 숫자잖아. 근데 4분의 1 하면은 12분의 1에 1 플러스 3x에 그 4승에다가 속적분 잊지 말아야 되죠? 여기 3분의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4의 4승, 0을 대입하면 1의 4승.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없어야 되죠. 왜 없어야 돼? 여기 n분의 k니까 개수가 그 1이죠. 아 네. 그러니까 n분의 k에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숫자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n분의 k. 그러니까 n분의 k의 개수인 3과 여기가 3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맞춰줄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는 대상이 뭐야? n분의 k의 개수 여기 좀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n분의 k. 여기가 n분의 3, 이렇게 k의 개수하고 여기 곱해져 있는 숫자하고 똑같아야 돼. 네. 자, 여기 k의 개수는 n분의 1이죠? n분의 1 똑같죠? 그래서 얘 맞춰줄 필요가 없어. 근데 어디서 나와? 속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3이 튀어나와 버리죠? 그래서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보시면 얘는 피적분 함수가 좀 복잡한 대신에 구간이 단순하죠. 얘는 구간이 어려운 대신에 피적분 함수가 단순하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열심히 10분 동안 배운 거의 효용성이 뭐다? 급수를 인테그랄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가 교훈이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왜 가능하다? 어떤 곡선의 넓이라는 것이 인테그랄의 방법으로도 나와도 되고 구분구조법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나와도 되니까 이런 인테그랄 활용이 가능한 거다. 자, 요거는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바뀌네요. 자, 이거 2n이었는데 n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마를 쓰면 2n 더 k에 이거의 3승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n 4승분의 1 곱해져 있는 거죠? 리미트? 이거는 한 개만 대충 식만 세우고 넘어가 볼게. 그리고 이제 정도표도 정해야 그거 해야 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자, 얘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케이스 1으로 해볼게요. 얘를 f 자, 이거는 선생님 우리가 아까 봤던 모양이 아닌데요? 아까 뭐 n분의 k라는 모양이 나와야 돼. 왜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3승을 1승만 남기고 3승을 여기 안에다 넣어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n분의 k라는 모양이 있는 게 핵심이거든. 자, 그럼 얘를 통째로 f 2의 n분의 k 이렇게 여겨볼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잘 이해한 점 불러볼까? 자, 이거를 인테그랄로 표현해보세요. 나 이제 하나도 안 넣어줄게. 자, 인테그랄 피적분 함수는 뭐예요? 그치, x 3승이죠. 구간은 아래 끝은 2요. 2, 위 끝은 3이요. 그렇지. 그 다음에 k의 개수인 n분의 1이랑 n분의 1이랑 맞춰줬네요. 여기 그냥 dx 여기 뭐 곱해야 돼? 곱할 거 있나요? 없어요. 끝. 이걸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원인과 결과만 비교해보자. 이렇게 개 족같은
무한급수를 이렇게 예쁜 인테그랄로 풀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모의고사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야. 거의 이제 그 공통 부분과 그러니까 저기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은 킬러 문제 소재로 사용되는 게 그 적분인데, 왜냐면 적분을 할 때는 미분이 당연히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 전 범위를 아우르기도 좋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킬러 문제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소재고, 또 그 중에서 되게 많이 애용되는 소재가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쉬운 4점짜리 문제부터 어려운 4점짜리 문제까지 정말 많이 그 보이거든. 매년. 일단 그 용어 자체는 우리 지수함수를 지수의 변수 x가 있을 때 지수함수로 불렀던 것처럼, 로그 함수를 진수 자리에 변수가 있을 때 로그 함수로 불렀던 것처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인테그랄의 그 구간에 변수 x가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랄에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자, 일단 요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제 이용이 되죠.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약간의 복습을 해보자면, 미분계수를 배우기 직전에 뭘 배웠게? 평균 변화를 배웠거든. 그러니까 변화량을, 그러니까 델타 x를 우리 편의상 h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식의 의미를 한번 느껴보자고. 자, A점과 B점이 있어요. 그 사이의 변화량을 내가 h라고 해볼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자,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써볼게. FB 빼기 FA B-A. 자, 이 둘은 같은 표현이야. A하고 B 사이의 X의 변화량, B에서의 함수값에서 A에서의 함수값을 뺀 Y의 변화량, A 플러스 H가 뭐야? 결국에 이게 B잖아, B. 같은 말이라고. 자, 근데 평균 변화를 왜 미분해서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이 둘 사이의 공간 H를 0으로 보내면, 다시 말해서 B를 A로 당겨오게 되면, 얘네가 그리는 요 직각삼각형은 아주 미세한 나노 단위의 직각삼각형이 되게 되고, 그 녀석의 빗변의 기울기는 흡사 접선의 기울기에 가름되므로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가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그 정의라고 하는데, 이 식을 미분계수의 정의, 미계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양새가 바로 이 x의 변화량과 y 변화량의 x파트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때려 죽여도 사회협박을 당해도 진짜 중요한 사실이야, 저게. 여기서 b-a는 더 직관적으로 보이죠? 이게 맞춰져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저게 안 맞춰져 있으면 어떡해? 우리가 이 괄호 안에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괄호 밖에 있는 얘하고 또 적절히 숫자를 곱하고 나눈 걸 반복하죠. 그럼 기억나죠? 그 모양이 나왔어. 자,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뭐가 되었건, XNS 어떻게 적분해요, 선생님? 그냥 뭐가 되었건 쟤를 fx라고 설정할 수 있죠. 자, 그럼 저 녀석은 정적분을 하게 되면 2h 빼기 f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분모로 h가 있죠. 그 다음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요.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 y 변화량의 x파트의 변화량이 얼마야? 2h죠. 그래서 맞춰주기 위해서 몰라, 만들어줘. 근데 동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가 충족이 되었으므로, 그걸 얘기를 안 했구나. 여기 A점이었어, 여기 B점이었어. 근데 B를 A로 당겨왔어.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A로 당겨온 거니까 F'A가 되는 거죠. 뉴턴의 미분법 표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근데 그건 여기서 어떻게 봐요? H를 0으로 보냈지. 그러면은 얘가 사라지잖아. F2 빼기 F2가 되잖아.
여기서도 b가 a로 오면은 fa 빼기 fa가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그걸 난 비벼진다라고 표현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비벼지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라지 f 프라임 2가 되는 겁니다. 저기 앞에 2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근데 얘는 뭐랑 똑같아? 2f2랑 똑같죠. 근데 f가 뭐였어? 요거였잖아. 따라서 2ln2 여기 2 똑같죠. 요게 1이죠? 답이 2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야. 우리가 메인으로 할 거는 요게 아니긴 한데 그냥 거쳐가는 거니까. 자, 요거 ft죠. 그럼 요거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어? 이거 같이 해보자. 그래도. 자, 이거를 이제 ft라고 둡니다. 근데 부정각분을 하면 라지 f에 x, 라지 f, 파이죠. 자,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x의 변화량과 y 변화량의 x 파트 변화량이 일치해 있죠. 그 다음에 일치한 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얘네 둘을 비벼지게 만들었는가. x를 파이로 보냈죠. 그럼 x는 f파이 빼기 f파이니까 파이에서 비벼지겠죠. 그래서 f'파이가 되고 얘는 스몰 f파이죠. 맞네? 저기다 파이 대입하면 되지. 사인 파이는 0이니까 날아가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미분계수 정의 관련된 성격이고 자 8번. 자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볼 게 이제 요런 경우인데 이거하고 예제 하나만 더 하고 더 이상 진도는 이제 안 나갈 건데 자 여기 이 식을 보니까 특징이 그 F가 여기 또 들어있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 근데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돼 사실. 접근 되겠죠. 복잡하겠죠. 근데 결국 영어하고 파이 대입하면 얘는 결국엔 뭐야? 상수잖아. 그래서 얘를 K라고 두는 거야. 결국엔 상수니까.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결정되니? sin x 플러스 k로 되게 간단해졌죠. 얘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거야. 자 그러면은 0부터 파이까지 변수가 바뀌죠? t로 sin t 플러스 k dt가 되죠. 근데 얘가 아까 뭐라고 나왔어? k라고 둔 거잖아.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건 어떤 케이스야? 적분 구간에 변수가 없고 상수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케이스야. 자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다 나오게 돼요.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파이 0 이렇게 나오고 이 k는 상수니까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그 결과 뭐야? 알려줘. 상수를 적분하면 뭐야? 상수함수 이거잖아. 적분 구간 직사각형 넓이잖아. 그래서 파이 k지? 자 요거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서 이거 다 2가 나오죠? 2 계산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2는 넘겨주면 1 마이너스 파이 그거의 k 따라서 k는 얼마야? 숫자가 굉장히 더럽지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내가 k를 알았어. 그럼 뭐가 완성된 거야? f에서 완성된 거잖아. 자 그러면은 f 2분의 3 파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저거 마이너스 1 플러스 k죠.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자 여기서 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를 빼주면 되죠. 그럼 요거 1에 플러스 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거 요거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 자, 방금 했던 거는 이제 적분 구간에 상수가 있는데 이제 인테그랄 안에 fx가 또 있던 그런 케이스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그랄에 이제 변수가 있는 그런 문제. 자,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자. 그래서 f2를 구하여라. 자, 우리 적분하고 미분하고 간단히 무슨 관계라 그래? 반대되는 관계라고 하잖아. 자, 내가 f를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fx를
그 다음에 인테그랄해서 dx를 하게 됐어. 이번에는 fx를 인테그랄을 한 다음에 걔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 자, 요 1번과 이제 2번의 상황이 있어. 이 두 상황은 공통점은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그 순서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결과가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렇지, 얘기 잘했어. 적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분한 애는 적분 상수가 나왔다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fx만 남게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면 f'이 됐다가 그걸 다시 적분하는 과정에서 적분 상수가 튀어나온다는 점에서 그게 다르게 돼요. 그걸 알아주시고. 자, 얘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죠. 이 녀석을 통째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상수잖아. 사라져요. fs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적분하고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미분을 나중에 하면 그냥 개꿀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fx야. f2 구하면 얼마야? 2죠. 답이 2야. 자, 그 다음에 2번 봐볼게.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적분 구간에 x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매뉴얼을 줄 수가 있어. x에다가 아래 끝이랑 같아지게끔 대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미분하라,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행위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봐봐. 자, 먼저 아래 끝이랑 똑같은 x에다가 몇을 대입해?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은 피적분 함수가 뭐가 되던간 0에서 시작해서 0에서 끝나는 거에 면적이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0이 돼요. x가 파이일 때 얘는 좌변이 0이 된다고. 얘는 파이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요거 2파이 마이너스 a. 어라? 뭐가 튀어나와? a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a는 파이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내가 알려준 오더 중에 하나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죠? 미분하라고 했죠. 적분을 하고 나서 나중에 미분을 하면 깔끔하게 안에 있는 게 정적분이지만 이렇게 예쁘게 튀어나와요. 오른쪽 거는 이제 곱의 미분법을 해주면 코사인 x 마이너스 x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2a는 지워지고, 그럼 fx도 이렇게 나왔네. a도 나오고. 그래서 a를 여기다가 대입하래. fa 그러니까. 자, 그래서 f파이는 몇이니?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요거 0이니까 이어서 답이 1이 나오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이 이제 그 가장 정석적으로 이렇게 적분 구간에 x가 있다. 총정리 이렇게 오늘한 거 총정리하고 하나 정도 풀고 마칠게. 여기서 진도는 더 안 나가. 자, 적분 구간이랑 윗끝이랑 아래끝이랑 맞춰주게끔, 이게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대입을 해줘. 그러면은 그 정적분은 무조건 강제로 0이 되게 되거든. 그걸로 인해서 하나의 단서가 돼요. 윗끝 아래끝 맞춰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그 변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는 상수기 때문에 날아가서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예쁘게 튀어나오게 돼. 그게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했던 그런 문제다. 만약에 적분 구간에 이제 변수가 없고 이렇게 상수로 이루어졌을 때는 얘가 되게 복잡한 모양새지만 결국엔 상수구나 치환을 하세요. 그럼 fx가 예쁘게 정리가 되고 그거를 다시 여기다 넣게 되면 결국에 k 값이 나오는 구조다. 이 가장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적분과 관련해서 조금 심화된 개념 평행이동이랑 그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인테그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적분 구간 순서 바꾸고 뭐 fx였던 것을 a-x로 바꿨을 때 그 적분값이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바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a-x는 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 녀석이랑 똑같은 얘가 이렇게 바뀌고서 이 구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거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이게 정적분과 평행이동, 대칭이동이거든. 엄연히 말해서 대칭이동이라는 건 이제 그 데칼코마니로 접어서 이동시킨 거잖아. 데칼코마니로 복사를 시켰는데 면적이 달라지진 않겠지. 그 점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저걸 이용하면은 우리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복잡한 인테그랄인데 막 적분 구간이랑 피적분 fx가 되게 더럽게 생겼어.
걔를 되게 예쁘게 전환시켜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 근데 그 예시 문제가 이제 많이 있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요, 그 숫자 바꾸기 문제 하나씩만 해보고 시간 되면 이제 마치죠. 그래서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